손흥민 해트트릭 이후 토트넘 선수들 표정이 급격히 변한 이유. 다시 보니 소름 돋는 손흥민 행동. 영국 전문가, 손흥민 원톱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손흥민은 지난 벌리전 대활약을 펼치며 화제를 모았다. 손흥민이 팀에 얼마나 헌신하며 뛰었는지 데이터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손흥민은 지난 2일 벌어진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번리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팀의 5대2 승리에 앞장섰다. 이날 경기 해트트릭보다 더 돋보인 기록은 바로 압박과 스프린트였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해트트릭 영웅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모범을 보였다.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의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 덕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득점쇼에 주목하면서도 손흥민은 골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줬다라고 조명했다.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했다. 평소 뛰던 왼쪽 날개가 아닌 중앙으로 이동했다. 손흥민은 팀이 소유권을 잃었을 때 더 열심히 달렸다. 상대 골키퍼에게 가는 백패스까지 악착같이 달려가 까다롭게 굴었다. BBC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높은 프레스를 주도했다. 팀 내 가장 많은 스프린트 27회를 기록했으며 다른 어떤 선수보다 많은 압박 49회를 시도했다. 그중 11차례는 턴오버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전방 압박은 토트넘 새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핵심 전술 중 하나다. 포스테코글루는 라인을 물리고 내려앉아 수비하지 않는다.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처럼 강팀 축구를 표방한다. 상대 진영 깊은 곳에서부터 가만 놔두지 않고 괴롭혀 주도권을 빼앗는다. 그 압박은 바로 손흥민부터 시작했다. 손흥민이 출발하면 좌우 윙포워드가 좁혀 들어오고 2선 미드필더 라인도 바짝 올려 상대를 페널티 박스에 몰아넣었다. 결국 부정확한 롱킥이나 급한 패스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는 소유권을 중요시한다. 경기를 지배하고 싶어하며 가능한 한 높은 곳에서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하기를 원한다. 라며 선수단이 모두 전술적인 움직임을 이해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우리의 압박을 이끌었다. 그는 내 전술의 가장 이상적인 선수다. 라며 애정을 과시했다. 2. 케인 없는 토트넘, 오히려 좋아? 잉글랜드 레전드, 손흥민의 이익될 상황. 개성 더 돋보여. 해리 케인, 30. 바이에른 뮌헨 위 이적이 손흥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 시간, 영국 매체 더 부트룸에 따르면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케인의 이적이 손흥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부트룸은 일부 사람들은 케인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 체제에서 뛰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하지만 시어러는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경기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시어러는 손흥민이 실제로 그 도전을 즐기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일 손흥민은 케인의 빈자리를 제대로 채웠다. 그는 영국 번리 터프무어에서 열린 있는 2023의 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벌리와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장렬 토트넘의 5에서 2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손흥민은 4-5-1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 이 역할은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하기 전 맡았었다. 또 한 명이 최전방 자원 히샬리송은 벤치에서 시작했다. 손흥민의 첫 골은 팀이 0에서 1로 끌려가고 있던 전반 16분 만에 터졌다. 그는 마노 솔로몬의 침투 패스를 받은 뒤 수비와 골키퍼를 단숨에 따돌리는 칩슛으로 번리 골망을 갈랐다. 시즌 첫 골. 발끝이 터지자 자신감이 붙은 손흥민은 후반 18분 아크 정면 부근에서 인사이드 슈팅으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후반 21분엔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해트트릭을 알리는 득점에 성공했다. 이날 올 시즌 첫 골을 시작으로 해트트릭을 작성한 손흥민은 103골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 나스르, 104골의 디디에 드로그바, 은퇴를 모두 제치고 토트넘 선배 데런 벤트, 106골과 함께 EPL 통산 득점 공동 30위에 자리했다.
앞서 리그 3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지난달 30일 풀럼과의 리그컵, 카라바오컵 2라운드에선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이 경기 전까지 골과 어시스트가 없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리그 4경기, 공식전 5경기 만에 3골을 한꺼번에 터뜨렸다. 시어로는 일부 선수들은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해방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손흥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이 더 돋보일 수 있고 경기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것이 이익이란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토트넘의 새로운 장엔 케인의 이적이 몇 가지 긍정적인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3. 티아고가 물리치료사를 물었다. 오른쪽 화살표 아스널 공격수 법정 출두. 오른쪽 화살표 고개 숙이며 카메라 피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윙어 리스 넬슨이 법정에 출두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인 티아고가 자신의 집에서 물리치료사를 공격하는 바람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다. 영국 더 선이 4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아스널의 공격수인 넬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개가 마사지사 겸 물리치료사를 공격한 후 관리 소홀로 기소된 후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했다. 사건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12월 2일에 모탈리라는 물리치료사 겸 마사지사는 넬슨의 몸을 만져주고 위해 북런던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날 티아고가 넬슨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이 물리치료사를 공격했다. 기사에 따르면 통제 불능 상태인 반려견이 모탈리에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하지만 넬슨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이 통제 불능 상태로 티아고를 놓아두지 않았다고 주장.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물리치료사를 공격한 개가 어떤 종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다만 예전에 넬슨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집에서 키우던 프렌치 불도그를 올린 적이 있다. 그래서 티아고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프렌치 불도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검은색 상의를 입은 넬슨은 경호원과 함께 법정에 출두하면서 카메라를 피하고자 얼굴을 숨기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고스란히 찍혀 언론에 노출되는 창피를 당했다.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여러 번 법정에 출두, 진실을 가릴 것으로 추측된다.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넬슨은 어릴 때부터 아스널에서 생활했다. 기사에 따르면 9살에 아스널 아카데미에 합류해 지금까지 오직 아스널 한 팀만 계약했다. 2007년부터 10년간 아스널 유스팀에서 뛴 넬슨은 18세인 2017년 아스널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다. 이후 아스널은 2018년 그를 독일 호펜하임으로 임대로 보냈다. 실전 경험을 갖도록 한 조치였다. 1년 후 넬슨은 아스널로 복귀했지만 2년 후인 2021년에는 네덜란드 팀으로 다시 임대로 떠나야 했다. 지난해 6월 30일 아스널로 복귀한 넬슨은 지금까지 아스널 유니폼을 입고 있다. 그동안 아스널에서 뛴 경기는 EPL에서만 35경기 출장, 4골과 2도움을 기록했다. 올해 23살인 넬슨은 지난 시즌이 끝난 후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아스널을 떠나지 않고 지난 7월 다시 4년 재계약을 체결. 아스널에 남기로 했다. 4. 증거자료도 제출. 텐 하흐 애제자.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 중. 시즌 초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다. 선수단 줄부상에 이어 이번엔 안토니, 23가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안토니의 전처로부터 증거를 확보한 상파울루 법원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 매체 UOL은 4일, 한국 시간, 안토니가 전처이자 인플루언서인 가브리엘라 카발린을 폭행한 혐의로 상파울루 경찰에게 조사받고 있다며 조사에 동행한 증인들의 사진, 영상, 대화 및 증언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UOL이 확보한 증거물엔 카발린이 안토니에게 공격당해 손가락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를 입은 장면도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카발린은 자신이 안토니의 아이를 가졌으나 안토니가 그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카발린은 임신 16주 차에 아이를 잃고 말았다.
UOL과 인터뷰를 진행한 카발리는 안토니는 내가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자 안토니가 나에게 겁을 줬다. 난 두려움에 떨었다. 고 토로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뒤에도 카발리는 안토니와 만남을 이어갔다. 그녀는 안토니가 달라질 것이라 믿었지만 사태는 더욱 심해졌다. 카발리는 내가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안토니를 많이 사랑했고 희망을 지녔다. 마지막 날이 정말 심각했다. 집에서 나가지 못할 것 같아 정말로 무서웠다. 그 당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안토니가 집 문을 걸어 잠가 내가 못 떠나게 했다.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그는 내 모든 걸 부숴버리고 여권을 가져갔다. 고 전했다. 심각한 상황에 놓인 카발리는 결국 지난 6월 상파울루 경찰에 안토니를 고소했고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에도 같은 조치를 가져갔다. 안토니는 5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긴급히 카발린의 발언을 부인했다. 그는 팬, 친구, 가족에 관한 존중으로 내가 거짓말을 당한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말할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 서로 언어적으로 다투긴 했지만 육체적인 공격을 하진 않았다. 증언이든 인터뷰든 매번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진행 중인 조사가 내 결백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다. 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수가 혼란에 빠지자 브라질 국가대표팀은 5일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안토니의 자리를 가브리엘 제주스 26 아스널로 대체했다. 앞서 메뉴는 메이슨 그린우드 21 헤타페가 여자친구 성폭행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 팀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례가 있다. 에릭 텐 하흐 53 네덜란드 감독의 깊은 신임을 받는 안토니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서 향후 선수 생활에 적색불이 켜졌다.